팀 하이파이브와 신은경 배우님 입장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사진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하이파이브가 이렇게 등판해서 또 관객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영철 감독님 또 관객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연출한 강영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의 소감이 어떠신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건데요. 이제 입이 방정이라고 이렇게 벌써 떠들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근데 무엇보다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뵈려고 만든 영화가 극장에서 제자리를 찾아서 관객분들에게 전달되고 여기서 이렇게 관객분들께 꽉 차 계시고 이렇게 못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세상 깨닫게 해주시는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회적 연구관에 채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이파이브 팀의 센터이자 주역이죠. 우리 나이번 이재인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원서를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 촬영했던 기억들이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고 추억들이 정말 많은 영화인데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아름다운 형태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영화가 마법 같은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팬인 배우분들과 이제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의 작품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게 다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홍보 최선을 다해야지 인스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홍보 힘내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파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보고 계신 관객분들도 여러분들의 SNS 하신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유정 감독님의 전자제조와 아마 전 국민이 모두가 아는 영화 써니 그리고 오늘 또 응원 초능력자를 함께 해주시는 신경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경입니다. 네, 저는 여기 또 이 사람 또 왜 왔을까 싶으실 텐데 저는 강영철 감독님의 작품인 써니에서 어린 남이 역을 맡았던 인연으로 오늘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저도 또한 하이파이브를 너무나 즐겁게 또 감격스럽게 본 관객 중 한 명으로서 오늘 이 영화를 좀 더 많은 분들께 더 홍보를 하고자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은경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지난주에 영화사 뉴 시사실에서 영화를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늘 관객분들이랑 함께 보면 어떤 기분일까 싶어서 방금 전에 무대 인사 회차를 한번 더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극장에서 보시는 게 훨씬 재미있는 영화라는 걸 지금 체감해서 너무 느끼실 것 같고 특히 사운드가 좋은 거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정말 음악과 사운드를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 쾌감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는 주변에 나중에 보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 영화만큼 꼭 극장에서 봐달라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이 두 배우님과 함께하는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강영철 감독님 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재인 배우님 그리고 신은경 배우님과 함께 메가 토크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나중에 아마 그냥 제 인생을 이렇게 복귀해봤을 때 심은경과 영화를 찍었다, 이재인과 영화를 찍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비 그런 거 생겨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아니라 되게 진심이에요. 이들과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은경이한테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영화로 보셔서도 알겠지만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이 대단한 예술가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었다.
네, 저희 덧붙여서 자랑입니다. 네, 감독님의 자랑에 덧붙여서 이 두 분 정말 발굴하셨다, 보석을 다시 닦아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두 분 캐스팅했던 순간에 대해서도 관객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실 제가 발굴했다기보다 그냥 보기 굴러왔죠 저한테. 그러니까 우선 저희 심은경 배우를 만났던 순간과 이재현 배우를 만났던 순간에 좀 유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뭐냐면은 일단 저격이었다는 것인데 시나리오를 뚫고 왔어요 저에게. 제가 이렇게 혼자 방에서 노트북을 이렇게 자판을 돌리면서 이런 역할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캐릭터가 이제 어떤 가상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배우를 만나는 과정에서 어쩜 저렇게 마치 내가 글을 쓸 때 이렇게 뒤에서 누가 마치 내 팔을 마음을 조정하듯이 마치 이 사람이 나를 조정해서 썼나? 나에게 무슨 흑마법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이렇게 마법 같은 순간처럼 그 배우가 이 두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심은경 배우도 그랬고 이재현 배우도 그랬고 그래서 심은경 배우를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놀라웠고요. 미팅 자리에서 만났었는데 시나리오를 정말 찍고 나와가지고 이게 나다. 그래서 이재현 배우는 어느 시상식에서 제가 이렇게 객석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저 배우 되게 저 배우랑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 저 배우 되게 매력 있다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아마 글을 쓰고 있었나 하이파이브를 아이템을 하고 있었나 잘 기억을 안 나는데 제 손이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디션 과정에서 만남이 있었고 이렇게 운명처럼 이재인 아니면은 안 되는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그 완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발굴했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들이 저에게 와줬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운명과 인연의 초능력이 감독님한테 그 시점에 작용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심은경 배우님도 이 작품 두 번 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먼저 어떻게 하이파이브 보셨는지 어떤 점에서 또 매료되셨는지부터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강은철 감독님 신작의 지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나 기쁜 마음 첫 번째고 이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영화관에서 저는 그때 얼마 전에 이제 시사회, 가족 시사회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스크린으로 좀 제대로 봤었는데 정말 뭐랄까요, 감독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적인 모먼트가 하나하나 다 살아 있는 것에 이것이 영화를 보는 극장에 오는 이유지라고 좀 다시금 체감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만에 한국 영화계를 좀 다시 부흥을 일으켜줄 그런 멋진 작품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쑥스러우시겠지만 옆에 있는 우리 이재인 배우님에 대한 칭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진행하면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제이씨 네. 그 유명한 제이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유명한 미타이 제이신데 제가 너무 갑작스러운 요청을 드렸나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제인 씨에 대한 이제 제인 배우에 대한 제가 그리고 감히 어떻게 제가 뭐라고 제인아 너 정말 최고다 이렇게 제인은 진짜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뭐랄까요, 저도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고 소양이 부족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막 무엇을 거창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재인 배우님의 연기를 보면서 진짜 저 감독님의 디렉션이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써니 촬영을 했을 때 그때 저도 많이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감독님의 디렉션들이 사실 어렵게 다가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촬영을 하면서 매 순간 어떻게 내가 잘 이 장면을 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독님의 디렉션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연기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매번 고민을 했었는데 제인 배우 스크린에서 보이는 이 제인 배우의 이 완서라는 캐릭터는 그냥 어떤 긴장감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고 별로 그렇게 막 뭔가 타고난 연기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그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스크린을 뚫고 나온 그냥 그 자체였던 것 같고 그 뭐랄까요 이 제인 배우의 그 완선한 역할이 이 극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어떤 밸런스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가면서 이 연기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내기란 사실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고 있고 어떤 연기의 어떤 강약 조절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정말 어떤 타이밍에서 제대로 연기적인 모먼트를 보여줄 것인지를 너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간파하고 연기하는 듯한 그런 테크닉적인 면모가 저는 너무너무 훌륭한 너무 영리한 그런 이미 대배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많이 부끄러운데 그런 이재인 배우의 어떤 연기적인 그런 부분들 저도 많이 배우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괜찮겠어? 신동 배우이 처음에는 제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시더니 5분 동안 제인 배우님 옆에 두고 칭찬 단어를 가주신 다음에 제가 다 썼는데요. 이재인 배우의 연기와 존재감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게 중심이고요. 정말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고 연기의 강약 조절하는 테크닉적인 면모를 보면서 많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써니를 촬영할 당시 남이 역을 연기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어려움을 느껴서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주 부딪혔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재인 배우가 현장에서 또 감독님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역할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인 배우님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지금 약간 제가 원래 칭찬을 잘 못 듣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온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데 지금 배우님의 너무 아름다운 칭찬에 현혹되어서 지금 대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따가 끝날 때 저거 꼭 달라고 해서 받아가세요. 네, 아주 근사한 러브레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재인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신우경 배우님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박완서라는 캐릭터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하이파이브의 정말 주축이자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는 그런 역할인데 누가 봐도 어려운 역할이잖아요. 이게 아예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나온 장면도 거의 없고 서사에서 감정에서 완서가 빠지면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심지어 극중 캐릭터 이름이 한국의 가장 유명한 모노인 박완서입니다. 처음에 감독님한테 이 제안 받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읽고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좀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받았다기보다는 사실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완서라는 캐릭터로 연기할 때 사실은 저는 연기를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랑 완서랑 공통점이 너무 많고 제가 뭔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감독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었어서 뭔가 연기를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완서를 좀 이해하고 현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완서라고 생각하자 쪽에 가까운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 그런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의 배우 활동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어떤 특징과 이제 감독님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의 어떤 중간 지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고 저와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완서가 아무래도 이제
밝잖아요. 제가 사실 밝은 연기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의 밝은 모습을 사람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 사실 밝습니다, 여러분. 되게 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서라는 캐릭터가 사실 친구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완서라는 친구의 가장 큰 결핍이 이제 아팠던 때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나이 때에 겪어야 하는 어떤 또래 안에서의 관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지 못한 게 영화 속에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완서의 결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계속하면서 이제 사업과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완서처럼 이제 또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를 또래보다는 비교적으로 많이 못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서가 하이파이브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이대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잖아요. 저는 완서가 성장을 한 게 초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이파이브라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촬영장이라는 곳에 나오면서 이제 감독님, 너무 좋으신 감독님도 만나고 또 다른 배우분들도 만나고 정말 하이파이브의 이 사람들처럼 저도 뭔가 그 속에서 친구가 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완서와 공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기보다는 완서를 이해하고 완서처럼 사는 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인 배우님께 박수. 네, 신경 배우님, 지금 이재인 배우님 거의 완벽한 대답을 캐릭터에 대해서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할 게 있으시면은 먼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듣고 싶었던 감독님과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할 연구를 어떻게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대강 이제 역할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 또 소통은 혹시 감독님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우선 사실 저는 초반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감독님께서도 그렇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맞나요? 당신들 이런 게 자꾸 그러니까 뭐 그런 제가 이게 이렇게 뭐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재인 배우를 만나면서 누군가에게 나 예전에 심은경 만났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번에 이 촬영을 하면서도 그 당시 심은경 배우가 촬영했을 때 그 나이와 이번에 이재인 배우가 나이가 같나 그랬을 거예요. 거의 같거나 아예 같거나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은경 배우를 그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리딩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 캐릭터를 그러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거예요. 어떤 거요? 써니를 처음 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우리끼리 리딩도 많이 맞아요. 하고 연습 리허설을 사전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끼리 리딩도 네.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배운 게 그거라고 저도 이제 은경이한테 그때 우리 같이 작업하면서 느꼈던 거 같이 그때 배웠던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배인 제인 양에게 같이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동기와 캐릭터와의 동기와 그리고 저도 또 확인을 했던 거죠. 이 배우가 맞다, 이 역할의 주인이다 그런 것들을 제인이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받은 거였죠. 확신을. 저는 그냥 리허설한 줄 알았는데 계속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맞지? 내 말이 맞지? 내가 나의 결정 그리고 당신이 그때 이 영화의 주인이듯 이 캐릭터의 남의 주인이듯이 완서의 주인이 이재인이 맞지? 그런 걸 그냥 확인했던 재확인 계속했던 확인 그런 어떤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부여받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던 게 맞아 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경 배우님, 네,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된 것 같은데 저는 답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다음으로 넘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이파이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기 이식을 통해서 초능력자가 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에
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출연을 안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네 저는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이제 하이파이브를 봤을 때 사실 극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놀라움을 좀 금치 못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서울 아트 시네마나 이런 데서 무성 영화 GV를 좀 진행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무성 영화에 많이 심취해 있고 또 연기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감독님의 영화에서 그 무성 영화의 어떤 형식미를 좀 다시금 재발견하게 된 그런 모먼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추격신 장면에서도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제 고전이죠. 이제 해롤드 로이드의 스피디라는 작품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어떤 그런 무성 영화만의 어떤 매력이 백미인 어떤 슬랩스틱 코미디 연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독님만의 재해석으로 다시 현대적으로 좀 탄생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디테일, 영화적인 디테일 때문에 이 영화는 작은 화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 극장에서 좀 봐야지 그 재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은경 배우님 아주 훌륭한 배우이자 유명한 시네필이시잖아요. 정말 믿고서 끌려가도 됩니다. 신은경 배우님의 선택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성영화의 특징이라고도 언급을 해주셨고 매력이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신기한 게 두 번째 보니까 정말 기깔나는 음악과 대사가 없는 순간에도 하이파이브는 질주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 영화의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현장에서 느꼈을 때 또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제인 배우님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좀 뭉클하게 남아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주제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 장기 이식을 받아서 초능력이 생긴다라는 그 설정이 영화적으로 되게 재밌는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나니까 장기 이식을 받아서 초능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별한 메시지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장기 이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장기의 한 부분이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던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였구나를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 보면서 다시 느꼈던 것 같고 저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서라는 그 주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위어 패밀리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유사 가족 같은 서사도 담겨 있고 근데 그게 히어로 영화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오타쿠적인 모먼트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게 되었고 또 이제 그 히어로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와의 관계성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저희 부모님이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완서가 여기 보신 분들 저 얘기해주죠. 마지막에 완서가 아빠 하고 부르시는데 엄마가 이제 그 아빠 하는 목소리가 제 방에 벌레 나왔을 때 아빠 보고 잡아달라고 아빠 하는 그 목소리랑 똑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빠가 사실은 나의 벌레를 잡아주는 엄청난 히어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레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모르는 히어로들이 너무 많았다? 나의 친구, 내가 힘들 때 우리 집 와서 설거지해주는 나의 친구, 나의 엄마 배고프다고 하면 반찬 갖다주는 어머니 약간 그런 게 사실 내 삶 속의 히어로였는데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 이제 그 출연 해석에 역시 더 큰 박수를 영화 시작은 그러니까 처음에 2014년경인가요? 타짜투라는 영화를 찍고서 늘 첫 가족 스캔들이라는 영화부터 같이 일을 작업을 했던 유성범 PD가 늘 재밌는 아이디어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 초능력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 어떨까라는 로그라인을 얘기하게 되고 재밌겠다.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됐고 또 스위키즈가 지나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그런데 이제 원한자의 어떤 의견이 그러면 첫 캐릭터로 올라갈까 그러다가 어느 소녀가 언덕길을 시원하게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 되겠는데 굉장히 개성 있는 어떤 연약해 보이는 소녀가 어떤 탱커 역할, 힘을 담당하는 이렇게 굉장히 개성 있는 캐릭터의 향연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 이야기가 이제 뻗쳐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나리오를 쓴 방식이 이렇게 기승전결을 다 정해놓고 쓰지 않고 이런 소녀가 있으면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될까? 그러면 이제 백지에서 그들이 이렇게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써니 때도 그랬었고요. 그 이후에 영화들도 다 그랬었고 그렇게 보니까 페이시를 받은 안재원 같은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해서 완력이 강한 와서의 팔목을 삭힐 것 같고 왠지 그럼 그들이 나중에 리코더 같은 거 우리 친근한 프레시 매니저가 그 배트맨은 배트카가 있듯이 그녀에게 이제 야쿠르트 카트가 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추격심도 생길 수 있겠네 이렇게 살이 그치고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싶었어요. 이제 감독님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음악이거든요. 음악은 정말 감독님 영화에서 뗄 수가 없고 저는 그 부분이 바로 또 무성 영화의 어떤 형식미하고도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강형철 감독님의 영화에서의 음악이란 바로 그 영화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파이브에서도 정말 음악이 아주 큰 작용을 하잖아요. 정말 그 80년대 명곡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 추격신 아주 명장면이 탄생되었고 그러면서 막 자충우도 막 하면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써니 촬영했을 때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저희가 리허설을 많이 했고 하나하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타이밍에 이제 나미가 들어오고 장미가 들어오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뭐랄까 동선 하나의 어떤 안무 연습을 하듯이 동선을 다 짜면서 이제 연기 호흡을 저희가 다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동안에 좀 해보지 않았던 연기의 패턴이었고 뭔가 뭔가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이게 어색하기도 했었고 어렵게만 좀 다가왔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다시금 지나고 나서 써니라는 작품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게 하이파이브를 봤을 때 그때 당시 내가 이렇게 좀 이제서야 내가 그 감독님의 어떤 연출 의도와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어떤 연기 수업 비슷한 것들을 감독님하고 함께 이렇게 감독님께 이게 듣고 영화적인 어떤 미장센 영화에서 배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그런 테크닉적인 것들을 그때 많이 익혔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라는 것을 제대로 좀 인식하고 생각하게 된 게 저는 써니라는 작품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너무너무 존경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지개 반사. 무지개 반사. 네, 저기 네,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짧게. 그런 얘기 없어도 아까 이렇게 초반에 은경 배우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어려운 디렉션이 있었고 그거를 잘 이렇게 좀 했는데 제이 배우는 이번에 되게 이렇게 자기 모습 같은 모습을 보았다 그랬는데 제 엉망의 디렉션을 그렇게 찰떡까지 받아서 그 명령기를 펼친 은경이한테 이런 찬사를 들으니 정말로 모르겠고요. 저는 잠깐 그러니까 이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언젠가 제가 얼마 전에 심은경 배우가 나온 그 킬러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지금 되게 막 마음속에 이렇게 쿵 하는 이렇게 막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한 순간이 아니고 그 러닝타임 내내 좀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소수 의견일 수 있고 개인적인 감정일 수 있는데 뭔가 이 영화에서 심은경은 이렇게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 이 개념을 싹 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어느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배우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선생님 배우분들의 연기를 볼 때는 제가 사실 뭐가 오케이고 뭐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동선이나 대사 이렇게 틀리게 하신 거 외에는 그 자체가 다 오케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지를 넘어가 버리신 분들의 연기는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을 이제 떠나버리신 분들의 연기가 있는데 은경이는 이제 갓 나이는 밝지 않겠습니다만 예, 이런 그런 배우인데 그 선생님들과 그런 느낌의 연기를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확 해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주 그런 얘기를 어디서 아직도 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의 발전과 심은경 배우의 발전을 맞다 있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버렸죠. 이런 무식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신경지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은 지금 써니가 배출한 영화과 교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10년 후에 박명철 감독이 또 신작에 나오면 그때는 심은경 배우 자리에 또 이재인 배우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응원과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조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두 번째 열에 조금 가까운 데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가 이렇게 액션이 많을 줄 몰랐는데 약간 블루 스크린을 많이 활용하셨을 것 같은데 심은경 배우도 염력에서 그렇고 뭔가 블루 스크린 연기랑 일반 연기랑은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두 배우님께 궁금합니다. 제인부터 블루스크린에서 네. 연기를 어디서 질문해 주셨죠? 네네네. 질문 감사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린을 쓰는 장면이 비교적 많았죠. 저도 이제 그린은 사실 뭐 어린이 방송할 때만 보내보고 이렇게 진짜 영화를 촬영을 하는데 배경이 없는 건 사실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그럼 이제 상상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CG 팀 분들하고 이제 액션 팀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어떤 구조물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고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의 다 사실 구상을 다 해놓고 이제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막 정말 현실과 너무 달라서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죠. 감독 이 그림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의지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 초록색이 사람한테 안정감을 준다면서요. 촬영하는데 되게 안정감 되고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심은경 배우님. 저는 사실 염력에서 제가 염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스크린에서 찍은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블루스크린에서 찍을 수 있는 액션 영화를 꼭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고 열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민 배우님께서 저와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네, 그냥 저도 액션 영화 찍고 싶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공식적인 발언으로 심은경 배우님이 액션 영화 하고 싶다고 말씀 주셨고요. 감독님께 덧붙여서 그 정말 힘든 건 이제 다 제인 배우에게 맡기고 그리고 좀 재밌었던 과정은 이제 박진영 배우 우리 박진영 배우와 둘이 투닥거리는 신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둘이 액션하면 투닥거리고 컷하면은 제인아 괜찮아 전혀 이렇게 뭐 때리지는 않았지만 제인이 혹시나 뭐 어디 뭐 힘들었을까 봐 그런 게 좀 사실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면은 좀 웃겼어요. 제가 감독이지만 그리고 카트체이 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오래 찍었어요. 이게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실사로 찍기 위해서 카트에다가 레깅 장비를 해서 매달고 그게 또 위험하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를 2중 3중 배우는 거기다가 또 안전장치를 또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도 찍고 어떤 샷들은 도저히 안 나오는 샷은 그린매트 앞에서 찍는 장면도 있고 그 모든 컷을 다 컷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누수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모든 컷들을 다 콘티화하고 그 액션 장면 뒤에 후반 액션 장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액션 영화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도 근데 막 이것저것 찍어가지고 잘라붙이기는 하지 않고 철저히 계산해서 찍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콘티가 저는 진짜 많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럼 저희 약간 콘티북 같은 거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이파이브가 흥행이 잘 되면 콘티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쪽에 지금 이재인 배우님 어른도가 포스터 들고 오신 관객분한테 한번 기회를 드려볼게요. 저게 언제적 영화예요, 이재인 배우님? 어른도감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촬영했던 네, 이쪽에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기 이렇게 밝은 역할을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단막극 같은 데서의 그 밀어서 감옥계시나 첫눈길 같은 데서의 굉장히 어두운 캐릭터도 소화를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연기하실 때 훨씬 좀 더 끌리는 배역 같은 거나 하고 싶은 배역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예전에 PRC가 13주 PR을 했던 그 세계 3대 소금 한번 해줄 수도 있는지. 예전에 BTV 자기 PR 시간 때 하셨던 세계 3대 소금.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뭐였지? 세계 3대 소금 암염 무슨 영 그리고 사랑해요 약간 이런 밝은 역할과 어두운 역할 어느 게 끌리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 캐릭터라고 사실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캐릭터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행동이 너무 이제 캐릭터라는 그거에 이제 너무 묶여서 이제 너무 인간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지는데 되게 표현하는데 고통을 겪는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겪는 슬픔이든 캐릭터의 어떤 밝은 모습이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 있다면 저는 그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너무 이해가 됐고 그래서 제가 약간 후회하는 게 저희 그 완서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성질내면서 우는 감정씬이 하나 있는데 제가 완서한테 너무너무 과몰입을 한 나머지 너무 오해를 해버려가지고 약간 너무 밝은 영화에서 너무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버렸나라는 고민을 조금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 뭐 괜찮아.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만들어 오셨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저희 자리에서는. 그 질문하시면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여러 개 만들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읽어주십시오. 네. 이재인 배우님으로 삼행시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제인 배우님 그 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인 배우님 발차기면 인류 멸망 가능. 너무 어두운 건 아니에요, 인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멸망도 가능하죠. 하지만 인류를 구하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오실 때 수정관리 부탁드리고요. 네, 빠르게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관람 때 수정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제 이재인 배우님 영화관에서 영화 개봉이 오랜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올해 이제 영화가 오랜만에 나오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감독님의 말이 있거든요. 도넛에 구멍을 보지 말고 도넛을 봐라라는 말인데 그 도넛을 보면은 사실 구멍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도넛인 거니까.
근데 사실 삶도 그렇잖아요. 뭔가 텅 비고 공허한 그 구멍만 보이고 그 달콤한 인생의 맛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사실 계속 어떤 나오지 못하고 뭔가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거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영화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영화라는 이제 마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고 스크린에 나온 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래서 영화를 좋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제이맨의 오랜 팬분들이 잘 함께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세상에 제이맨이 발작이면 인류 구원 가능으로 한 번만 구정 꼭 부탁드리고요. 신은경 배우님께도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영화 속에 수많은 초능력들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은경 배우님 혹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초능력자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안 해봤던 이제 캐릭터이기도 해서 이제 뭔가 궁극적인 어떤 초능력을 가진 최종 보스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한번 말씀을 좀 이제 질문을 제가 오히려 드려보고 싶은 어떤 역할, 어떤 초능력이 어울릴지. 감독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빌런 해야죠. 의외로 제가 맨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화이기도 하고 제 영화 인생에서 심은경과의 관계이기도 한 건데 제가 늘 은경 배우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최고의 대본을 주고 싶어서 그만큼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언젠가 꼭 다시 꼭 해야 되는데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최고의 대본을 역할을 주고 싶어서이기도 한데 은경 배우에게는 왠지 빌런 역할을 주고 싶어요. 저 어마어마한 이 연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싱크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역할을 주고 싶습니다. 왠지. 감사합니다. 네. 그 감독님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셨었는데 하이파이브의 시퀄이나 프리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혹시 그러면 저희가 하이파이브가 시리즈물이 된다면 빌런 신은경 배우님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입이 강창이라 네, 좀 지켜보고요. 네, 그 예전에 막 기획할 때는 재밌게 하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머릿속에 큰 이제 기획을 이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했던 건 있는데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그거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이를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조금 쑥스러워하시니까 제가 관객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파이브 시리즈 보고 싶으십니까? 네, 감독님 충분한 대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인 배우님 혹시 심은경 배우님이 초능력자가 되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근데 멋진 빌런 하시는 거 너무 보고 싶은 게 저도 사실 그거 봤거든요. 네. 더 킬러스요? 더 킬러스 봤었거든요. 근데 저 더 킬러스 보면서 사실 너무 팬이 되어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촬영하셨던 영화들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 사실 영화를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김영세 감독님. 네네네. 아마 감사해요. 아예 하이파이브를 이제 대사 없는 버전으로 촬영하고 거기서 이제 멋있는 킬러 빌런 역할 같은 거 해주시면 저는 이제 오타쿠로서 또 그걸 열심히 이제 보러 다니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심은경 배우의 투샷을 확인한 관객분들은 너무너무 스크린 속에서의 투샷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계속 하이파이브 응원해주시면은 곧 저희가 또 기다리다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혹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스태프분 계신가요? 네, 한 5분? 네, 5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뒤쪽에 이번 영화에서 이름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박완서가 아니라 박지성이고 심장이 강한 사람이 박지성이 아니라 박완서라든지 그리고 한기동은 혹시 과속 스캔들에서의 그 기동인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름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는데 대답이 별로 이렇게 좋은 대답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사과드리고요. 박완서라는 이름은 그 이름에서 주는 뉘앙스가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그 이기로 그 위대한 작가님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작가님의 소설 중에 그만둔 시간은 누가 더 먹었을까 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에 보면 자전적인 그 소설인데 거기 어린 소녀가 이렇게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 유년기 시절의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마침 이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기 시작할 때 이름 뭘로 할까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봤는데 그 작가님의 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성함을 보고 그 유년 시절의 그 좋았던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 싱그러운 안사의 모습과 이렇게 접목이 돼서 정하게 됐고 아시다시피 그 박지성의 이름은 세계의 폐, 두 개의 심장, 그 강한 그 회의식, 그 바람 뭐 그런 게 연상이 돼서 그랬고 김선열 씨는 이제 미모의 상징, 첫사랑이고 제 친구 동생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뭐 황기동의 이름은 제가 이렇게 애정하는 이름이기도 해서 뭐 가급적이면 어떤 그 약간 어떤 귀여움과 어떤 뭐 철없음 뭐 이런 이미지를 상징할 때 꼭 쓰는 이름인데 그 매번 영화에서 쓸 수 있으면 쓰자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허약선은 이제 좀 약간 유머이긴 한데 손이 약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생된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춘은 뭐 영원한 청춘 뭐 그걸 원한다 그런 식으로 장명하게 되었어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 오늘 심경분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해오셔서 혹시 못하고 가시면 아쉬울 것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잘 말했고요. 네. 이제 뭐 마무리 인사하면 될까요? 아직이에요. 아직 시간 조금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더 참아주시고 밝은 미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GV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공 첫 주말에 반응이 좋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관객분들 만나기 위해서 너무 얘기할 게 많은 영화라서 저희가 오늘은 또 제인 배우님 장면 위주로 얘기했지만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는 영화여서 여러분들 계속되는 이런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서 팀 하이파이브를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앞줄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앞열 예매하기 힘드셨죠? 네. 제인 배우님께서 최근에 단편도 연출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빨리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요즘 매우 느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번에 만든 단편은 크리스마스 영화입니다. 이제 나홀로 집에 케빈이 성인이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혼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제가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처음 서울 왔을 때 서울이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약간 반영해서 만든 영화인데 빨리 만들겠습니다. 지금 후반 작업 중인데 다들 언제 만들어지냐고 해서 지금 너무 마음이 빨리 만들어야겠다 싶은 이제 모든 감독님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맨날 감독님한테 저희 영화 언제 나와요 이랬는데 되게 죄송하고 그러네요. 빨리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혹시 그 제목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부끄럽네요. 홈리스 크리스마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홈리스 크리스마스 열심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관객과에 대한 자리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기 좋은 영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때 내 친구 뭐하고 있을까? 친구도 보고 싶어지고 그때 나한테 힘을 줬던 사람들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힘과 좀 기력을 얻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관객과에 대한 제목이 써니데이였거든요. 신은경 배우님 모시고 정말 밝은 웃음, 건강한 영화 정보, 훌륭한 지식 나눠줘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이어질 하이파이브의 여정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세 분께 청해볼 텐데요. 신은경 배우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하고 제가 얼른 마무리할게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또 이렇게 하이파이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쪼록 또 여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화이팅! 네, 이재명님. 저도 사실 영화 너무 좋아해서 지브리도 가끔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촬영한 영화 지브리를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영화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특히 심은경 배우님이랑 이렇게 영화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 재밌고 이제 나중에 영화 얘기 좀만 더 전수해 주세요. 뭘 전수해? 제요, 저 하이파이브 얘기 좀만 더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써먹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거 줄까요?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영화의 아버지. 제가 정말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된 현장이 하이파이브였고 이제 감독님과 영화 얘기하면서 나 진짜 영화 열심히 해야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영화 개봉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대화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또 사실 이 영화가 참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초능력이 생겨도 사는 건 힘들더라고요. 제가 초능력이 생겨봐서 아는데 초능력이 생겨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이파이브 친구들이 있어서 원서가 멋진 히어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초능력자에서 히어로가 되려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더 느꼈는데 여러분도 꼭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이제 다 같이 오셔서 저의 영화 보시고 히어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이재명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화의 아버지 강경철 감독님. 예, 정말 아버지는 아니고요. 예, 객석에 앉으셔서 저 뒤에 걸리는 모든 영화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고요. 제 극장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 마법과 같은 공간에서 이 극장이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저도 관객의 한 명이니까 그래야만 이 제가 존경하는 이 두 예술가들, 이 배우들의 투샷을 더 큰 스크린에서 계속 볼 수 있으리라 저도 볼 수 있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관객으로서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객회장은 뒤쪽으로 하시면 됩니다.